오늘 밤 당신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고요함은 어떤 색깔인가요? 혹시 그 적막함이 낯설어 텔레비전을 크게 켜두거나 괜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며 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참 긴 세월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보람으로 혹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이 헐어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홀로 남겨진 이 시간,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어봐 주세요. 나야, 그동안 참 애썼다. 그런데 지금 너는 내 삶의 주인으로 편안하니?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일생을 통해 인간이 홀로 서는 법을 연구한 작가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라고요. 60대 이후의 삶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동안의 소란함이 가라앉고 비로소 진짜 나라는 사람과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시간입니다. 해밍웨이가 말한 품격은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돌볼 줄 아는 단단한 마음씨입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훈장이지만 그 주름 사이로 서운함이나 외로움이 깊게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연락 한 통에 내 행복을 맡기던 습관을 조금씩 덜어내 봅시다. 해밍웨이가 고독한 바다를 친구 삼아 항해했듯 우리도 오늘 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봅시다. 인생의 진짜 맛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공간에서 내 손으로 내 삶을 가꾸는 그 소박하고도 고귀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마치 방향을 잃고 떠도는 작은 조각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몸이 약해지면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혹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며 자식들은 제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해밍웨이의 철학을 빌려 조금은 아프게 말씀드리자면 육체가 약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남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남의 처분만 기다리게 되는 순간 우리가 평생 일궈온 품격은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타인의 배려가 없으면 하루도 즐겁지 않은 삶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요? 노년의 자존심은 결국 고독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정성껏 차리고 내가 머무는 방을 깨끗이 닦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정하는 그 사소한 힘말입니다. 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한 명의 멋진 어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서운함은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우리의 노후는 그늘지기 시작합니다. 해밍웨이는 말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요. 품이 있는 노년이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행복은 내가 챙기겠다라는 단단한 마음먹기에서 시작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거나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만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나는 자꾸만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삶이라는 배의 선장이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찻잔을 씻고 내 발로 산책을 하며 내 머리로 오늘 읽을 책을 고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노년은 비극이 아니라 아름다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노후를 어떻게 하면 더 품이 있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해밍웨이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마음가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글을 쓰지 않을 때도 혼자 낚시를 하거나 산을 타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서도 잘 노는 법입니다. 텅 빈 집안이 적막하게 느껴질 때 그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대접하는 고요함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의 전화가 없어도 찾아오는 이가 적어도 내 안이 풍성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속에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봐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꽃을 피우고 물을 주듯 소소한 취미나 공부를 통해 내면을 채워나가십시오. 외롭다는 말을 호젓해서 참 좋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때 당신의 품격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삶을 가볍게 비워내는 미학입니다. 해밍웨이의 문장은 짧고 간결합니다. 쓸데없는 수식어를 다 떼어냈기에 더 힘이 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과 인맥, 물건들을 하나씩 비워내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서 억지 웃음을 짓거나 옛날 인연에 연연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하던 사람이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짐을 덜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꼭 필요한 인연,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담백하고 간결한 인간관계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아끼는 정갈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거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에는 엄격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에서 나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 천천히 음미하고 외출할 일이 없어도 아침이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굽어가는 허리를 의식적으로 펴고 정갈한 몸가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자존감은 단단해집니다. 비유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매일 닦고 가꾸는 도자기와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금세 먼지가 앉지만 매일 정성스레 닦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귀한 고미술품처럼 빛이 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아낄 때 세상도 당신을 우아한 어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글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보게,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해서 관중석으로 내려가지 말게.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주인공이라네. 그는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웠던 노인 산티아고를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소설 속 노인은 거대한 물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뜯기고 뼈만 가지고 돌아왔지만 결코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당당했고 다음날 또 바다로 나갈 꿈을 꾸었지요. 해밍웨이가 지금 당신의 방 창가에 앉아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게, 늙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지 낡아지는 게 아니라네. 바다를 보게. 파도는 매일 밀려오고 밀려가지만 바다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네. 당신의 영혼도 저 바다와 같아야 하네. 겉모습이 조금 변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진짜 당신은 그 깊은 눈동자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그 마음이라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자 꿈을 꾸던 소년의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단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마실 차 한 잔의 설렘, 산책길에 만날 길고양이와의 인사,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현대판 사자 꿈입니다.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푸른 바다처럼 당신의 내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생명력이 출렁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방안을 비추는 달빛이 참 따뜻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세상 풍파 견디느라 당신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등은 조금 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흔적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들을 조금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품격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남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세요. 그 주름은 당신이 흘린 눈물과 웃음이 빚어낸 세상의 하나뿐인 예술작품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취향대로 꾸려진 근사한 만찬이니까요. 혼자 걷는 길이 조금 적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며 걷는 평화로운 행진이니까요. 해밍웨이의 소설 속 노인이 사자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들었듯 당신도 오늘 밤 가장 행복했던 기억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방은 이제 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모아온 지혜와 추억이 가득한 보물창고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나고 정적은 더 깊은 안식을 줍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 밤의 평온함 속에서 더욱 은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위대한 세월이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먹은 그 단단한 마음이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사자 꿈을 꾸며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우아해진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평온한 휴식을 빕니다.